이낙연 총리 거 볼 때 국회의원 정도는 대운이니까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토를 달았죠. 제가 황교안 대표가 나오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주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죠. 여기 오시는 분들도 힘들다 하세요. 장사도 너무 안 되고 또 구군이 그렇게 좋게 흐르지 않아서 어제 TV를 보니까는 황교안 대표께서 공로에 출마하신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황교안 대표 사주도 풀고 이낙연 전 총리님도 제가 사주를 풀었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길지 또 운이 어느 분이 더 좋은지 기존에 제가 한 번씩은 풀어봤지만 나중에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은 준철학관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더 빅매치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이낙연 총리 사주를 한번 간단하게 풀고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사주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6일서부터 4월 15일까지 1000개의 흐름을 쭉 날짜별로 어느 분이 조금 더 유리할까 좀 재미있게 TV나 이런 데 보면 어느 날이 좋고 나쁘고 대충 이제 뉴스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맞춰보면 좀 재밌을까 싶어서 제가 1000개의 흐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2016년 총선에서는 사실은 선거철에 화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제가 당연히 결과를 얘기했다 그러면 2016년도에서는 저는 당연히 이낙연 총리나 문통이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신있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틀려요. 올해는 이제 이 경자년이라 그래서 지하수하고 이제 수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때 예측하고 많이 틀려요. 2016년에 당선이 됐던 국회의원들은 올해는 떨어질 가능성이. 왜냐면 그때는 이제 화가 필요한, 화는 이제 우리 역학에서는 이제 용신이라고 그러죠. 화가 필요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지하수하고 물이 필요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뭐 민주당이나 4플러스 원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제가 예언을 해보면 제 방송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공천위원장이 볼지 안 볼지 몰라도 양력으로 5월 6월생을 가지신 예비 국회의원들이 올해는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정치가 끝나고 나면 5, 6월생들이 많이 아마 국회의원이 됐을 거예요. 그걸 민주당, 한국당을 떠나서 주로 이제 양력으로 5, 6월생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좀 보시면은 정치는 공천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낙연 사주를 이렇게 이제 올려봤는데 이 총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양력으로 1952년 12월 20일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때는 이제 윤년이 껴있기 때문에 윤년이라는 건 뭐냐면 365일을 만들고 나서 이제 4년을 이제 천문학자들이 쭉 살아봤는데 하루씩 오차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전날로 보기로 했어요. 이게 진짜 사주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사실은 이 연, 월, 일, 시 제가 뭐 역학을 가리키려고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왜 사주팔자라 하냐면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4개 주에 8글자 그래서 4주에 8글자다 그래서 사주팔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사주를 이렇게 볼 때는 필요한 걸 찾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용신법이라고 해요.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를 용신, 가장 나쁜 거를 기신이라 해요. 그럼 이 사주에서 용신을 찾으려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이제 조후로 많이 봐요. 조후. 조후라는 건 계절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겨울이면 얼어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얼어 있으면 제일 필요한 게 햇볕이겠죠. 겨울 태생은 양력으로 5, 6월이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신 찾는 법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억부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의 이 기토가 이게 일천간이라고 그래. 이게 본인이에요. 본인에 해당하는 기운인데 얘가 나를 생해주는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너무 이 명략의 기본이 없으면 몰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해드릴게요. 오행상생이라는 건 뭐냐면 목이라는 거는 이 역학을 하실 때는 절대 외우려고 그러시면 절대 이 공부를 못해요. 외울 거는 딱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이 간목에는 갑인, 을묘, 그 다음에 화에는 이 중간에 이제 토가 하나 있어요. 진토라는 게 있고 이 화에 해당하는 거는 병호, 정사에 해당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가 있고 가을에는 이제 경신이 있고 신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술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에는 임자가 있고
이렇게 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에는 이 갑인 을묘 요는 플러스고 을묘는 마이너스예요. 이 중간에 이제 토가 하나 있고 병인이 이제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여기에도 이제 경신이 플러스 신유가 마이너스, 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계절적으로 달력으로 봤을 땐 이게 음력으로 1, 2, 진토가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임묘진. 그래서 요거를 동쪽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쪽으로 이사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5미, 그러니까 4, 5, 6 요 달이 여름에 남방에 해당한다. 요 계절에 요거는 이제 화의 기운이다 그래가지고 여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 요거는 이제 가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7, 8, 9월이고, 그 다음에 10, 11, 12월이 겨울이다. 여기는 방향으로는 이제 남쪽 방향이고, 이쪽은 서쪽 방향이고, 이쪽은 빵이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내가 물이 없어 그럼 북쪽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아. 내가 화가 없어 그러면 남쪽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다. 나는 토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간방이라 그러죠.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니까 동남간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역학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기본은 뭐냐면 요 사주에서 지금 토란 말이에요. 토를 생해주는 거는 햇볕이 있어야 돼요. 화생토. 이게 나면 이 요게 이제 엄마에 해당하는 거고, 문서에 해당하는 거고, 교육계통 이런 거예요. 수입에 해당하는 두 가지가 50%가 넘으면 신강이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요 두 가지가 쉽게 말해서 약하다 이렇게 보면 업부부분은 신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사주에서는 지금 화하고 토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물은 이제 역학에서는 재성이라고 그래요. 재가 많고 신약하기 때문에 재다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용신 찾는 거 하나만 더 요건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 세력을 처음에는 이게 어떤 세력이 세고 작고 이걸 잘 몰라요. 띠는 한 10% 정도로 보고 얘를 한 35%, 20%, 15%, 95, 94 그 정도 세력으로 보고, 일단은 어느 게 힘이 제일 센가를 봤을 땐 여기 보면 52년 12월 19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2월이라는 건 이 월에서 이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월 달은 이 진토의 힘이 세다 이렇게 보는. 그 다음에 19일에 해당하는 건 이 물의 힘이 세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한겨울에 얼어있는 물이에요. 얼어있는 물에 햇볕이 없고 땅만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신약사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토의 성격은 뭐냐면 믿음에 해당하는 성격이에요. 토가 없다 이런 거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의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의 성격은 뭐냐면, 토는 한번 자기가 믿는 사람은 꼭 믿어야 되는 성격이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대신 아예 안 믿으면 처음부터 아예 안 믿어. 그리고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은 이렇게 모여야 좋은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신약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두 가지 그림이 나와요. 하나는 작은 땅이 두 개 이렇게 있죠. 거기에 물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 땅이 이제 본인이란 말이에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한다는 얘기. 이 땅을 난 사람이 엄마예요. 이 화가 엄마, 문서, 공부, 수입에 해당하는 신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물이 많다.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표현력도 되고 진로도 되고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데고. 그럼 이 사주는 지금 꽁꽁 얼어있으니까 어때요? 햇볕이 가장 필요하겠죠. 얘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얘가 없다 그래서 엄마가 없고 문서가 없고 수입이 없다 이게 아니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니까 소중한 거야. 소중하다는 건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문서도 되게 소중하게 챙기고, 그 다음에 어떤 수입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기고. 그럼 일부 사람들이 옛날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재가 많으니까 부인이나 여자가 되게 많다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은 땅인데 얼어있어. 이 부인이나 여자나 돈을 인해서 얼어있잖아. 그럼 얼어있으면 이 사람을 싫어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기신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내가 땅인데 얼어있는 게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너 여자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관도 있어요. 그거는 자연의 기본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많으면 어때요? 내가 얼어있는 땅이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는 나한테는 소중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런 사주는 여자를 안 좋아하는 사주예요. 좋아할 수가 없죠. 얼어있는 물을 어떻게 좋아해?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가 있어요? 땅이 많을수록 좋겠죠. 땅이 많아져야 이 물을 가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항상 뭐 책을 쓰거나 뭘 정치를 하거나 항상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모여야지 이걸 가질 수가 있을까. 보통 신약한 사주들은 대체로 결혼을 늦게 해요. 꼭 뭐 이낙연 사주뿐만 아니라
사주에서 이걸 이제 본인하고 인성 이 두 가지 세력이 약한 사람들은 대체로 결혼을 늦게 하는 특성이 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땅이 많은데 물이 없어. 이 땅은 쉽게 말해서 본인이고 이 물은 여자란 말이야. 그럼 이 여자를 되게 좋아하겠죠. 서로 가지려고. 이럴 때가 이제 결혼을 빨리 하는 사주. 그럼 이 사람은 운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여기에서는 이 물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부인도 되고 여자도 돼요. 근데 이 부인이 지금 얼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제가 볼 땐 처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 처자리에 보니까는 망신살이 있더라고. 아버지 자리하고 처자리에 망신살이 있더라. 그러면 좀 강한 부인을 얻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총리 같은 경우는 사주는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토 기운하고 이 물의 기운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좋은 사주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36부터 76세까지는 화토 화 토화 토토로 흘러가고 있어. 이해로 흘러가고 있다. 내가 부족한 게 60. 이걸 대운이라고 하는데 이 대운이 60%짜리가 계속 지금 한 35년을 지금 계속 좋게 살아온 거예요. 사주가 좋아서 밖에 총리도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워낙 운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운은 되게 좋아요. 60% 대운은 좋은데, 대운은 뭐냐면 이제 올해가 경자년이에요. 이 경자라는 건 지하수하고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하수하고 물이 20%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럼 이 지하수는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이 물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얼려버리는 기운이죠. 그 위에 나무가 지금 사주에 진중에 을목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이 나무가 꽁꽁 얼어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20% 정도. 근데 만약에 대운에서 56대운에서 무호대운 같으면 60%가 일단 햇볕이 들어왔은 상태에서는 나무가 얼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기대운이에요. 기토 땅이란 말이야. 이 땅이 들어왔을 때는 2016년 같은 경우에 정화 때 불이 20% 들어왔을 때니까 도지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도 되고. 근데 2017년인가 아마 국무총리가 됐을 거예요. 5월달인가요? 5월달도 이제 화가 들어오는 달에 이제 국무총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틀려요. 올해는 뭐냐면 땅은 들어와서 좋지만 이 햇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20% 지하수가 올라오고 얼어버리면 이 나무가 꽁꽁 얼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낙연 총리 거 볼 때 국회의원 정도는 대운이니까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토를 달았죠. 제가 황교안 대표가 나오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왜 이제 황교안 대표 사주를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왜냐면 대운 들어왔는데 황교안 대표 운하고 비교해서 누가 될 건가 제일 이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청계의 흐름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봤던 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드린 거예요. 오늘은 역학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해드렸는데, 다음에 제가 좀 시간이 될 때는 체계적으로 역학 공부를 쭉 한번 해드릴게요. 초보서부터 아셔야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역학 공부를 조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무료 방송으로 밝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사주를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황 대표라고 할게요. 짧게. 황 대표 사주를 보면은 아까 이낙연 총리 사주하고 정반대죠. 사실 남녀가 이렇게 만나면 궁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화토가 굉장히 많죠. 이러면 이제 궁합으로는 최고로 좋은 궁합인데, 운은 아주 정반대로 가겠죠. 한 사람 목이 들어올 때가, 물이 들어올 때가, 금이 들어올 때가, 이럴 때가, 이분 같은 경우는 충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도 괜찮고 목도 괜찮고 뭐 화까지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반대로 갈리겠죠. 운이. 청계 흐름도 정반대로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좋을 때는 이낙연 총리가 나쁘고, 이낙연 총리가 좋은 또 기운일 때는 또 황 대표가 나쁘고, 그러니까 운이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에 운로 이렇게 잡기는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계 흐름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퍼센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거의 맞을 거예요. 지나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황 대표 이렇게 사주 보면은 이제 삼재 지금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 사람들이 이 삼재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몰라요. 이제 삼재 알려드릴게요. 작년부터 이제 삼재가 들어온 사람들이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가 이제 삼재. 그래서 황 대표도 사실 삼재에 걸렸다 이렇게 보는. 그럼 삼재란 건 쉽게 얘기해서 9년을 동안 이렇게 지나서 3년 기간에 이가 3배 세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삼재는 해자축,
물이 삼재예요. 물이.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사주에 불이 되게 많아, 땔감도 많아, 근데 물이 없어. 그럼 이 물이 용신이 되고 필요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삼재가 좋은 거예요. 이걸 호삼재다, 좋은 삼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띠다. 그럼 닭띠 10사람이야. 10사람 중에서 이렇게 화나 목이 많은 사람이 한 5명 되고, 반대로 또 물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이낙연 대표처럼 뭐 물이 많은, 이낙연 대표는 삼재가 아니에요. 이제 물이 많고 땅이 작고 햇볕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악삼재가 돼요. 왜 그러냐? 기운이 3배가 세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는 해, 올해가 자, 내년이 이제 축이란 말이에요. 내년은 토에 해당하는 기운, 올해는 자수, 물이란 말이야. 그럼 황교안 대표는 물이 필요한 사주예요. 그러면 악삼재가 아니겠죠. 호삼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연운을 2020년 대운을 60%로 보고 1년을 20% 대운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삼재에 걸려서 호삼재가 돼가지고 20%짜리가 60%가 된 거예요. 그럼 물이 이게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야. 그럼 황 대표는 굉장히 삼재 때문에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 무속인집이나 아니면 철학관 가서 도화살이 껴있네, 역마살이 있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쉽게 얘기해서 사주에서 만약에 도화살이 불에 많아, 불이 나한테 나쁜 거에 도화살이 있어, 그러면 천한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화류계로 빠지는. 근데 만약에 물에 도화살이 있어, 사주 8글자 중에서, 그러면 예술인이 되거나 탤런트가 되는, 남한테 이쁨을 받는 길. 그러니까 살이라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렇게 보죠. 역마살도 마찬가지예요. 역마살도 불에 역마살이 있어 이렇게. 그럼 맨날 교통사고 나가고 다치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분주다사하게 맨날 돈 쓰고 다치는 게 역마살이에요. 이게 나쁘게 작용을 해요. 근데 내가 필요한 물에 역마살이 있어. 그럼 무역업을 해갖고 돈을 크게 버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역마살이 무조건 나쁘고 도화살이 무조건 나쁘고 삼재는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거는 이 명리학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한 데 있는 거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 사주를 보면 황 대표는 쉽게 말해서 4월생이에요. 4월생인데 이 조우로 봤을 때는 신약한 사주로 보고, 물은 있는데 땔감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물하고 나무하고 불 요 세 가지를 사실 용신이 희신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사주에서는 토를 제일 나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토달이 굉장히 나빠. 뭐 제가 황교안 대표 사주를 푼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53세부터 62세까지 무술이었어요. 이 무토하고 술토가 60%가 들어왔었다고. 그러면 이 술토가 진토를 때렸을 때는 이동수가 잦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변화를 많이 갖는, 이동을 많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토가 들어올 때는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식. 또 직업 이동이 될 수 있고 부부간에 다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알아듣기 쉽게끔 양력으로 환산해서 드리는 거예요. 항상 1, 4, 7, 10월달 이 달은 다 토달이에요. 토달. 그러니까 황 대표가 지금 2월 3일까지가 토였다고, 정축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월달에는 굉장히 변동수도 많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어요. 이동수도 생길 수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항상 1, 4, 7, 10달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 특징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대운은 정화대운이에요. 정화. 불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대운에 작년 63세부터 60%짜리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올해 삼재 껴있는, 물이 들어와 있는, 물은 이제 이분한테는 이제 관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사주하고 조금 틀릴 거예요. 저도 원래는 정사로 처음에 풀었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달 한 보름 정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 사주를 이제 정사로 풀었는데, TV를 보면서 이분이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때가 이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 어제가 이제 7일이었는데 어제가 이제 목이 들어올 때였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종로에 출마한다는 걸 발표를 하는 걸 딱 순간 듣고, 이분도 내가 볼 때는 하루 전날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병진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천기의 흐름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어떤 달은 하루 전날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천기 흐름을 알아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진으로 봐요. 이 목이 들어올 때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운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어제 목 기운이 강해졌을 때 종로 출마 선언을 딱 한 걸 보고, 이분이 목이 들어올 때가 좋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럼 이 사주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목이 약한 사람들은 대체 신경이 예민해요. 이 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이제 신경계통, 간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 근육의 힘이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토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리듬이 굉장히 강해요. 기가 조금 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이 굉장히 밝다. 식신이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귀인에서는 천주귀인에 해당하는, 천주귀인이라는 건 먹을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식복을 타고났다. 그렇지만 식신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시작은 잘하는데 뒷심이 조금 부족한 게 조금 약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주상으로는 보통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은 대체로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고 명예의 힘이 강하고 또 성격적으로는 이제 욱하는 성격은 있는데 바른말은 또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욱해서 이제 바른말을 잘하다가 30-40분 지나면 마음이 또 짠해지는 그런 사주예요. 괜히 했다 좀 후회하는 그런 거. 금방 말을 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니 내가 괜히 했나? 뭐 이런 거. 그럼 이 사주를 그림을 그리면 좀 실을 빼고라도 불 2개밖에 없어요. 땔감도 아주 조금밖에 없고 물도 없다 이 말이에요. 흙이 많아, 땅이 많다 이 말이에요. 금이 이렇게 앉아. 그럼 이 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고, 이 땔감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 관운에 해당하고, 장, 명예, 자존심. 이 토가 이제 본인한테는 표현력, 욱하는 성격, 직선적인 성격,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이 금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버지, 부인. 그럼 이 사주도 불만 2개 이렇게 조그만 불이 있고 땔감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 땔감이 들어와 불이 활활 타올라서 이 토를 그릇으로 만들어야 이 물을 어때요? 흙탕물을 안 만든다는 얘기. 왜냐면 물은 요만큼 있는데 흙을 막 부어버리면 이 물이 흙탕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도 강해지고 땔감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럼 이분은 토만 안 들어오면 사실 크게 운이 나쁘진 않아요. 그럼 이 두 분의 2월 6일서부터 4월 15일까지의 운을 어느 분이 이제 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목에 해당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어제 그제가 2월 6일이었죠. 오늘 2월 8일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황 대표가 좋은 결정을 한 거예요. 좋은 시기에 종로 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왜냐하면 2월 6일에서 2월 10일까지는 황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아마 전개가 될 거예요. 통합도 이제 속도감 좀 내고. 근데 제가 얼핏 유승민 대표 사주를 살짝 봤어요. 제가 풀어볼 사주는 아니에요. 저는 별로 유승민 씨를 그렇게 크게 보진 않기 때문에. 근데 유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유, 개축, 갑신으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개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토금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토가 많은 사주들은 황 대표한테는 좋지 않다 그랬죠. 저 같으면 유승민 대표 같이 안 가요. 왜냐면 저는 이제 사주를 알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황 대표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의외로 토가 필요한 사람 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낙연 총리가 토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유승민 대표는 사실은 이 총리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황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체제로 봐도 유승민 씨가 빠지더라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다. 왜냐면 황 대표 쪽에서는 유승민을 제가 같이 안 가는 게 사실 전 도움이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황 대표가 제 이걸 볼지 안 볼지 몰라도 제 생각은 같이 안 가는 게, 왜냐면 역학적으로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은 같이 가게 되면 자꾸 안 좋게 걸리게 된다고. 그러면 황 대표가 가는 길이 자꾸 막힐 수가 있어요. 지연될 수. 제가 볼 때는 같이 안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1일서부터 2월 12일 요 사이에는 요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전 시간에 이제 구군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구군에서 우리나라는 한면이 물로 쌓인 갑갑토의 나라, 토, 화하고 토가 들어올 때 항상 좋아지는 나라예요. 그러면 문 대통령 사주나 이낙연 총리 사주에서 화토가 필요한 사주예요.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좋을 때는 우리나라 구군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 11일, 12일, 2월 20일까지 너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제 2월 11일 되면 조금 잠잠해질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잠잠해지냐면 2월 20일까지 화로 흘러가요. 제가 청기 흐름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이때가 열흘 동안은 우리나라가 화토로 흘러가더라고요. 화하고 토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물이 이제 조금 높고 이제 물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구군이 나쁘진 않아요. 이때는 이제 조금 확진도 없어질 거고 퇴원도 할 거고, 그 전에 이제 아팠던 사람도 많이 치료가 될 거고, 요 열흘 동안은 아마 진정이 될 거예요. 그다음 2월 20일 날서부터 2월 24일 사이에는 요때는 또 지하수가 들어올 때예요. 이 지하수가 들어오면 누가 나쁘다 그랬어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물이 많고 지하수가 많다 그랬죠. 그럼 요때의 흐름은 뭐냐면 지하수가 펑펑펑펑 올라오는 시기예요. 20일에서 24일. 그럼 요때는 본인한테는 이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아랫사람이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겠죠. 황 씨도 있을 거고, 황교안 대표 말고 그 황 총장 있죠? 그 사람하고 김경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있겠죠. 울산 선거에 개입됐던 그걸로 인해서 좀 힘이 조금 많이 잃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6월 25일에서 26일 사이는 토가 잠깐 들어와서 그때는 별일 없이 이 총리한테는 좀 좋은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는 이제 요때예요. 2월 27일서부터 3월 한 6일까지 요때가 굉장히 긴 시간에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럼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면 일단 누가 좋다 그랬어요? 황 대표가 좋다 그랬죠. 이 물이 들어올 때는 황 대표 명예가 올라가고, 목이 들어올 때는 이제 문서 수입이 좋아지면서 지지도가 올라갈 거예요. 요때 굉장히 좋게 또 흘러가네요. 왜냐면 이제 이때는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목도 들어오고, 요때 이제 이낙연 총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3월 6일서부터 6, 7일 요새 말 조심하세요. 요때 총리가 생뚱맞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불쾌하고 남이 좀 알아듣기 쉽게, 뭐 요번처럼 지하철에서 발 꼬고 있는 거 이런 거라든지. 원래 이 총리 같은 경우는 표가 부족한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여간의 행동을 되게 조심하는 스타일인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물이 자수라는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자묘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자 해가지고 형살이 걸리는 때가 있는데, 요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시기예요. 왜냐면 요 시기에는 또 묘라는 기운이 있어요. 3월 달에는 이 묘기운하고 합쳐서 자묘형이 되면서 말 실수가 될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표가 훅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요때는 또 황 대표한테 굉장히 좋을 때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10일에서 3월 15일 요 사이에도 물하고 지하수가 한 5일 동안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럼 이때도 황 대표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물이라는 거는 명예가 올라가고, 금이라는 거는 금생수 수생목을 해가지고 상생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랫사람, 그 다음에 명예, 재물 이게 합의돼가지고 확 올라가는 시기가 3월 10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그다가 이제 3월 15일에서 3월 20일 요 사이에는 이 총리가 또 요때는 잠깐 또 화가 들어와요. 요때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제 4월 달인데, 4월 6일이 이제 딱 되면서 이때는 달이 바뀌어요. 달이 뭔 달로 바뀌냐면 경진달로 바뀌어요. 왜냐면 경이 들어오는 시기가 4월 6일에서부터 4월 한 15일 그 사이가 경금이 들어오면, 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요때 좀 강하게 금이 들어오면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힘이 조금 빠지니까 선거 끝판에 가서 또 문통이나 대통령으로 인해서 선거 개입 이걸로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표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속으로 또 흐르는 천개의 흐름을 보면 요때는 4월 6일에서 4월 10일까지는 무인 기묘로 흘러요. 무인. 그러니까 천간은 토고 밑에는 목으로 흐른다 하면,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빅매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요 시기가. 그 다음에 4월 10일서부터 4월 15일까지는 요때도 또 재밌는 게 뭐니? 신사 이모 개미로 흘러요. 요건 뭐냐면 토간에 숨어있는 기운인데 요때도 물이 들어오고 화토가 들어오고 싸움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또 그 선거 끝판까지 악상마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2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사실 황교안 대표가 퍼센트가 높게 나온다. 물하고, 물론 개인적인 역량은 여기서 저는 안 봐요. 뭐 처음에 이걸 제가 이제 찍으려니까 제자들이나 주변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저 이낙연 총리하고 오늘 2월 8일자 그러면서 나보고 이거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천개 흐름을 보는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이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제가 비교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TV 뉴스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천개의 흐름을 보고 정확한 사주를 뽑아서 정확하게, 지금 뭐 날짜도 일반적인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날짜하고 제가 뽑은 날짜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독자적으로 제가 천개의 기운을 다 빼서 하루 빼는 날은 빼고, 또 제가 보는 또 천개의 흐름도 있고, 하여튼 두고 보면 알겠죠. 저는 제가 천개의 흐름을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딱지가 나는 일이 있어서, 요새 TV를 보면 혼학교당인가요? 그 다음에 평당 4+1로 한 거 있잖아요. 뭐 100억 갖고 있는데 뭐 3명 빠져갖고 못 받는다 그래서 그래도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뭐 합친대요. 합당한데,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
잔돈, 밥 먹을 돈도 없고 식당에 가면 손님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한 당한테 그 국고보조금을 꼭 줘야 돼요. 그러면서 호남 당이 아니고 뭐 호남 당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돈 있으면 국민들한테 그냥 논아주세요. 국고보조금 주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협조였습니다.